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델라웨어 인코퍼레이션에 이어서 플립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 또 이 내용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은 플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고,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플립은 한국의 회사를 미국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회사를 세워서 스타트업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 가나다 기업이라고 하죠. 이 가나다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 한국 회사를 미국 회사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창업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미국 시장이고 미국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한국인으로서 그와 같은 선택이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창업자들, 파운딩 멤버들이라고 하죠. 아니면 같은 일하는 파트너들도 그렇고, 또 투자를 하고 기업의 커스터머가 됐건 아니면 이런저런 식의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세우고 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나면 그때 미국 회사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회사를 세워서 한 1년, 2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궤도에 들어서고 나면 이제는 미국 회사로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미국 회사로서 이제 컨버트를 하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다고 하면, 이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는 결국 이게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플립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당연히 그런 창업자들이라고 할 때, 그 회사를 정말 미국 회사로 변형시키는 게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겠죠. 당연히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미국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이제 섰다면, 파운딩 멤버들도 있을 것이고 초기 단계 투자자들하고도 당연히 이와 같은 결정을 상의하셔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 그 이후에 미국 회사로 바꾸는 과정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다가 답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이어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회사가 커져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립이라고 하는 어떤 이 리스트럭처링,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처링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더 무거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플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노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결정이 섰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플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플립의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플립의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어떤 순서에 따라 또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를 한국과 미국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립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립의 방식은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회사를 미국 회사로 직접 바꾸는 거고요. 예컨대 아까 가나다 법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가나다 법인이 미국의 ABC 코퍼레이션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겠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방식을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한국의 가나다 법인은 여전히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고, 대신에 이 가나다 법인을 소유하는 미국의 ABC 코퍼레이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나다 법인의 주주들은 온전히 ABC 코퍼레이션의 주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기존 가나다 법인의 주주들이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그 밑에 ABC 코퍼레이션이 들어서고,
또 이 ABC 코퍼레이션이 100% 소유하는 가나다 법인 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겠죠. 뭐 첫 번째 방식을 우리가 A 방식, 뭐 두 번째 방식을 B 방식이라고 하면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플립을 하는 데 있어서 예외 없이 B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A 방식은 가나다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리퀴데이트 되는 거죠. 뭐 청산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ABC 코퍼레이션만 남는 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가나다 법인이 하고 있던 어떤 비즈니스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즉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됐건 아니면 뭐 고용관계 계약이 됐건 여러 가지 기업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번거로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실제 플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B 방식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B 방식을 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후에 저희 논의에 있어서도 B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립의 순서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봐서 한국 회사의 정리라고 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로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회사의 설립 및 한국 회사의 어떤 계약 관계들을 미국 회사의 계약 문서로 영문화 시키는 그런 과정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한국 회사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주주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겠죠. 만약 플립을 기업 운영에 기업 어떤 설립의 초기 단계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은 파운딩 멤버, 창업 멤버들 밖에 없을 테니까 그다지 어려운 결정이 아니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기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한 상태라서 즉 시리즈 라운드 펀딩을 이미 진행한 상태라고 하면 VC들이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 주주로서 참여한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 경험상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 VC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런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이 VC가 많은 경우 한국 정부의 모태펀드라고 하나요? 정부의 자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정부가 이 VC에 투자를 하면서 제약 조건으로 거는 것 중에 하나가 VC가 조성하는 펀드들은, VC가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 회사를 위해서만 투자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모든 이런저런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미국 회사로 가는 그런 플립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이와 같은 투자자들의 어떤 제약, 투자금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지를 플립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해 당사자들,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국 회사를 정리하고 미국 회사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 한국 회사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신고라고 하는 면에서 챙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플립의 방식 중에 B 방식, 즉 한국의 회사가 미국 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회사의 주주들이 미국 회사의 주주로 온전히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가나다 법인을 직접 소유하느냐 아니면 가나다 법인을 100% 소유하는 미국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결국 가나다 법인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나다 법인의 실질적인 100% 소유주라는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리스트럭처링 과정이 한국 회사의 주주가 미국 회사의 주주로 스테이터스가 변경되는 거래이다 보니 이걸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서 외환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이와 같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결국은 특히 현금, 증권 이런 식의 자산도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있겠죠. 예컨대 특히 스타트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IP 자산 같은 등록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플립을 하게 되면 물론 B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인 가나다 법인이 그대로 온전히 그 형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직접적인 자산 소유권에 있어서의 미국 회사로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방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을 파악하고 이 자산의 소유권이 혹시라도 미국 회사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플립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과정이 될 텐데요. 가나다 법인에 대한 밸류에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외국환 신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국경을 넘는 거래, 즉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라고 간주가 되다 보니까 외국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또 동시에 기존의 한국 주주, 한국 회사의 주주로서 있던 사람들이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거래를 한국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서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받는 그와 같은 주식 매매 거래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사실 실체의 변동은 없음에도 이 기존 주주들이 한국 회사를 매각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받는 이 과정이 결국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그런 거래로 간주가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원가로 지급한 것 대비 내가 매각 대금으로 받는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결국 플립 시의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사족입니다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 가치, 미래 현금 가치라고 하죠. DCF 방식에 따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상증세법상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법상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따라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플립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던 것이요. 이게 결국은 기업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덜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밸류에이션에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멤버들, 파운딩 멤버들이 플립 과정에서 주식 매매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에 대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부담이 발생할 텐데 그런 면에서 회사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포텐셜 벌든인 거죠. 과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회사가 최대한 가벼울 때 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 것이 과세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회사의 정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주요 사항들이었고요. 이제 미국 회사의 설립이라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정확하게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일 텐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창하게 플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회사의 설립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냥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해석이 되냐면 미국의 ABC 법인이라는 회사를 델라웨어 인코퍼레이트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기존의 한국 회사의 주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다 법인의 주식을 미국 회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서 미국 회사, ABC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존 주주들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주주 구성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이 주주들이 한국 회사의 주주였었는데 미국 회사의 주주로 온전히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포텐셜 리스크로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주주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온전히 미국의 주주계약서 그 shareholder agreement로 변환될 수 있는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짚고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의 증권법이죠. 한국의 주주로서의 그 권한이라든가 의무 또는 그런 규정, 텀들이 미국 증권법상 옮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히 말하자면 텀 하나하나들이 원투원으로 다 100% 옮겨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또 한국 회사의 어떤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이 추가로 또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 미국 회사의 주주 계약서 역시도 만드는 데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고 이게 전체 플립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손이 가고 또 복잡해지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면에서 봤을 때도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가벼울 때, 즉 회사의 이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적을 때 플립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어떤 실무적인 면에서의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을 제가 플립 관련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 또는 오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플립을 할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국 회사의 정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했고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또한 이 방식이 상증세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내 매각 차익이, 양도 차익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 상증세법에 따른 밸류에이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만을 그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한국의 세법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경험을 한 서당계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회사를 설립한 창업자, 파운딩 멤버로서 회사를 키웠어요.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 회사를 세우고 나서 first round, seed round funding이라고 하겠죠. 그거를 VC로부터 받으면서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포스트 머니로 500만 불, 50억이라고 할게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에 대해서 20%의 지분을 주면서 100만 불의 투자를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이 80%의 주주니까 내가 창업 멤버로서 사실 투자를 처음에 한 거는 얼마 안 되겠지만 글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파운더로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시드 라운드에 투자를 받고 나서는 이 회사가 500만 불짜리 회사가 된 거니까 내 지분은 400만 불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 플립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 팩트에서 상증세법상의 평가의 기준은 유형자산만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100만 불이 투자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자산은 100만 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사를 투자받을 때 인정받은 가치인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증세법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플립 단계에서 양도 차익을 고려할 때 산정하는 이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100만 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따라서 이 과세 부담은 원래 우리가 오해했던 거에 비해 훨씬 낮거나 없거나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로는요. 미국에서도 이 플립이 과세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플립을 진행할 때 한국 회사에 있어서 한국 관점에서의 과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미국 관점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현물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즉 플립 과정에 있어서 과세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 과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이해인데요. 이건 사실 yes and no입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언제? 플립이 늦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럴 것이고요. 또 주주간 계약서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의 과정, 리바이즈를 해야 될 것이고 온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기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많을 것이고 가벼우면 그 반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플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요약하면 언제 플립을 하느냐, 어떤 이유에서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 액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추가로 이후에 어떤 다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룰 부분이겠습니다만 미국 기업이 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제상 또는 다른 제도상의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와 같은 혜택들을 다루고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 혜택을 온전히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도 플립은 추가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플립에 대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